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지방 국도를 달리던 한 차량이 앞서가던 차를 살짝 추돌하게 됩니다. 내려서 차를 살펴보니 양 차량에 큰 흠집은 없었죠. 하지만 주변에 차량 통행이 많아서 가해 차량 운전자는 교차로를 지나 오른편에 차를 다시 대고 얘기하자고 말했고 피해자도 동의해서 출발을 했는데요. 그런데 뒤따라 오겠다던 피해 차량이 오지 않았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사고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 피해 차량을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죠. 사고가 경미해 그냥 갔다고 생각한 가해 차량 운전자는 며칠 뒤 뺑소니 신고가 접수됐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과연 이 상황은 뺑소니일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네. 모두 다 한 번씩 접할 수 있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소위 뺑소니라고 부르는 사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피해 사상자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망간 경우를 저희가 이제 소위 뺑소니라고 말을 하는데요. 사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사연처럼 때에 따라서는 경미한 사고인 경우에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을 하고 가해 차량 운전자가 구호 조치가 없었다면 뺑소니로 취급돼서 생각하지 못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접촉 사고라도 피해 차량 운전자 등의 승객이 부상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면 반드시 자신의 연락처를 주고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사고 현장에서 의사표시를 확실히 해놔야 합니다. 그래서 앞선 사례처럼 현장에서 차를 이동해서 그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 얘기를 하기로 해놓고 피해 차량이 사라져서 연락처를 교환할 틈이 없었는 경우에 나중에 뺑소니 신고를 당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자신의 연락처를 상대방에게 전하고 사고 처리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만 뺑소니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행히 이제 블랙박스 등에 대해서 이런 게 증거가 남아 있어서 두 사람이 얘기 나눈 것이 입증이 된다면 뺑소니로 처벌이 되지 않겠지만 그에 관련해서 입증할 자료가 없다면 처벌받을 수도 있겠죠. 아마 요즘은 이제 블랙박스가 많기 때문에 처벌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만약에 옛날 사안이었다면 아마 처벌이 됐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양담소에서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이인철 변호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인철 변호사입니다. 네, 저는 이인철 변호사님하고 함께하면 항상 재밌고 좋아요. 저도 기분이 너무 좋아요. 네, 오늘도 변호사님의 좋은 조언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고부 갈등 말고요. 우리 지난번에 고부 갈등 얘기했으니까 장서 갈등 많다고 하는데요. 네. 정말 많습니까? 예, 그 이혼 상담하러 이제 보통 부모님하고 같이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남편분은 혼자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아내분은 부모님하고 친정 부모님하고 같이 오시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 이제 친정 부모님들이 하소연을 그렇게 많이 하세요. 이렇게 귀한 딸 키워놨는데 요즘 외동딸도 많고 우리 따님들도 다 이제 뭐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구하고 많이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남편을 만났는데 이 남편이 탐탁지가 않은 거예요. 아무리 남편이 잘하려고 해도. 그러니까 이제 이 귀한 딸이 얼마나 안쓰럽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내분은 이혼할까 말까 고민하는데 이 친정 부모님들이 이런 사람하고는 못 산다. 이혼해라 이렇게 권유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리고 오늘 준비된 사연 또 듣고 우리 변호사님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결혼 30년 차인 저희 부부 사이가 금이 가기 시작한 건 10년 전입니다. 남편은 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집안 제사를 모셔왔죠. 직장을 다니면서 몇 해의 제사를 모셨지만 더 이상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제사 때가 되면 친정으로 갔고 시부모님이 제사를 지내러 저희 집에 와서 제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시댁과의 관계는 점점 틀어졌고 설상가상 남편의 외도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남편은 꽤 오랜 시간 만난 여자가 있었죠. 저는 큰 충격에 빠져 몇 해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남편과의 이혼을 준비하려는데요. 저는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네, 아내가 반대하는데 집안에 제사를 모셔오고
거기다가 이제 외도가 있네요. 장기간. 이혼 사유로는 충분하겠죠, 변호사님? 그렇죠. 뭐 재판상 이혼 사유는 충분히 이론적으로 가능한데 네. 문제는 실제로 재판하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는 이혼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까요? 네. 왜 그럴까요?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많은 분들이 억울합니다, 변호사님. 뭐 법원 가서는 판사님 억울합니다 하는데 이런 말을 드려요. 하늘과 땅이 알아도 판사가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다. 네. 사실 판사가 신이 아니잖아요. 네. 이래서 남편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되겠지만 법원 가서 이럽니다. 저는 그런 적 없는데요. 오히려 아내가 잘못했는데요. 이거 오히려 저한테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럼 아내는 너무 억울하겠죠. 억울합니다. 판사님 제 말씀 믿어주세요. 저는 거짓말 안 합니다. 네. 그럼 판사가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고 그럼 입증하세요. 그렇죠. 네, 증거를 내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대부분의 아내 보면 남편도 마찬가지죠. 아니 누가 처음부터 이혼하려고 증거를 수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안타깝게도 당신의 주장이 입증이 안 돼서 기각이 될 수가 있거든요. 원고 패소가 이혼이 안 되고 이혼이 안 되면 위자료 재산분할도 못 받잖아요. 이런 일이 가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사연에서 자, 남편과 이혼을 준비하려는데요. 저는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네. 우리 변호사님 답변은 네. 그러면은 증거부터 빨리 수집해라가 그렇죠. 답이시겠네요. 유능한 변호사보다 더 중요한 건 증거 하나거든요. 아무리 변호사가 잘해도 증거가 없어서 질 수도 있고 네. 변호사를 선임을 안 해도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이길 수가 있거든요. 네. 정말로 증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걸 억울하다고 막 주장만 하지 마시고 그걸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꼭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네,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 네, 정말 그게 제일 중요하죠.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과거에도 이렇게 사실은 이게 지금 제사 문제로 요새도 이렇게 다툼이 있나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요. 네. 이런 일로 이혼 소송 가는 경우가 많습니까, 변호사님? 그럼요. 아직도 제사 지내는 집안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1년에 12번 제사를 지내는 집안이 있었어요. 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이제 그 시가에 이제 찾아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가니까 당연히 남편이 화가 나겠죠. 그래서 이제 남편이 아내한테 화를 내고 남편이 이제 술집을 운영하는 이제 그 사장이었는데 여성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어요. 그래서 네. 이제 부부가 크게 다투면서 1년 8개월 동안 별거도 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남편이 먼저 이혼 소송을 한 거예요. 아니 본인이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는데 그렇죠. 이제 적반하장인데 이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근데 아내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남편을 계속 비난했겠죠. 남편을 계속 비난하니까 법원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사실 유책부유죄 이혼 청구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아내가 가정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남편을 비난해서 이 부분은 도저히 이혼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이혼이 성립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아내는 제사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남편과 시댁을 비난하는 부분이 책임이 또 있는 거고, 그렇죠. 남편은 이제 외도를 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그렇죠. 이제 양쪽이 다 책임이 있어서 예. 파탄이 됐다 이제 맞습니다. 이렇게 본 거였군요. 네. 네. 명절 음식 다툼으로 이혼까지 한 사례가 있다고요? 네. 이제 다혈질 부부가 있었는데 네. 이 남편이 40세, 이제 아내는 한 35세 정도 되는 이제 부부였어요. 네. 서로 쉽게 흥분하니까 싸움만 하면 너무 부딪히는 거예요. 남편은 뭐라고 이제 아내를 비난하냐면 부인이 시댁 식구들을 친정 식구처럼 살갑게 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불만을 제기했고 아내는 남편이 너무 가부장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그리고 시댁에 대한 의무만을 강조한다면서 항상 불만이 있었어요. 더구나 이제 시어머니가 암에 이제 걸리셨는데 네.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도 돌봤는데 시댁 식구들이 고생하는 거를 안아주기는커녕 맨날 이제 잔소리만 하고 타박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너무 이제 힘이 들었는데 그래도 이제 며느리의 역할은 다해야겠다고 해서 명절이 찾아왔어요. 설 명절 때 이제 시댁을 찾아가서 음식을 마련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내분이 음식을 준비하다가 미끄러졌어요. 네. 미끄러져서 손가락도 삐고 허리를 다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이고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굉장히 서러웠겠죠. 그렇게 아니 명절 음식도 하기 힘든데 허리까지 다치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아내분이 본인이 이렇게 아팠으니까 좀 위로를 받기를 원했는데 이 시댁 식구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아프냐 괜찮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음식 준비는 어떻게 했어? 아니 음식 좀 빨리 사람이 해야지. 다쳤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여기서 폭발을 한 거죠. 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남편과 시댁 식구들한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과를 안 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아예 그냥 친정으로 가서 이제 별거를 시작했어요.
아니 저는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최소한 사람이 이제 그새 싸우더라도 네. 최소한 다치거나 뭐 병에 걸리거나 하면은 이제 좀 달라져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때는 좀 미안하다고 해야 되고 간병을 좀 해줘야 되고 이렇게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데 네. 그때 그러지 않으면 참 잔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혼을 생각을 안 했다가도 아 이제는 이혼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마음을 네. 먹게 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렇죠. 사람이 아플 때 제일 이제 서럽잖아요. 그러니까요. 위로받고 싶고 좀 네. 쉬고 싶은데 여기서 계속해서 비난을 하니까 아내도 네. 이제 폭발한 거죠. 근데 실제로 법원도 아마 이제 그렇게 판단을 내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의외의 결과가 나왔어요.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냐면은 그래요? 물론 이제 남편과 시댁 식구들도 잘못을 했지만 아내도 잘못을 했다고 판단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시댁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고 또 계속해서 반감만 갖고 자신의 가족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제 시부모님한테 대들기까지 했다. 그래서 네. 이혼에 이르게 된 책임은 부부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 이렇게 이제 판결했습니다. 서로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본 것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요, 뭐 양 변호사님 아시겠죠? 요즘에 그 법원 판례 추세가 일방의 잘못으로 판결 내리는 경우보다는 이렇게 쌍방이 모두 책임이 있다. 이런 판결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요새 이제 많이 위자료 청구에 관해서 네. 그러니까 서로 인정 안 하고 위자료 없이 이혼하는 판결이 좀 늘고 있는 맞습니다. 추세인 거는 같습니다. 예. 예. 그게 정말로 이렇게 부부가 물론 일방만 잘못할 수도 있겠지만 법원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물론 잘못이 더 크지만 아내도 잘못이 있다. 그러면 남편에게 조금 더 책임을 물어서 위자료를 물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그냥 쌍방 잘못이 있다. 이렇게 이제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판결을 받으면 사실 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분은 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또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네. 사실 지금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사안은 일반적인 이제 이혼 사유로 생각하기에는 아주 심한 사안은 아니고 네. 아마 사소한 다툼에서 비롯돼서 이렇게 갈등이 깊어진 거라서 네. 이 정도의 사소한 갈등은 서로 좀 예방할 수 있었지 않느냐. 네. 좀 법원은 좀 그렇게 본 것 같긴 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심한 폭행이나 뭐 심한 외도나 이런 건 아니었지 않느냐. 네. 자, 아마 이렇게 본 것 같기는 합니다. 예, 오늘 명절 이후에 이와 관련한 것들 사례를 조금 한번 살펴봤는데요. 오늘 또 우리 이인철 변호사님 좋은 교훈을 좀 하나 주신 것 같네요. 네. 자, 부부 사이의 갈등은 양쪽에 다 책임이 있으니까 서로 좀 노력하면서 잘 살아보자.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하트의 언론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